정태현의 목젖이 이끄는 삶 시작하겠습니다. 목젖대로 흘러나와가지고 나도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감을 못 잡겠네. 항상 이렇게 틀이 있는데 틀을 너무 의식하면 이거 살아 움직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틀을 너무 가둬진 틀을 없애버린다, 너무 방만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비록 어떤 생각의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조금 그런 sophisticated 그 어떤 나름의 섬세함이 있다는 거. 그 우리나라에 책이 팔릴 때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몇 권이 팔려야 될까? 오늘 아주 귀중한 정보를 알았어요. 100만 권? 50만 권? 20만? 10만? 나도 10만일 것 같았어. 아니더라고. 1만 권이래, 여러분. 1만 권이 팔리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베스트셀러 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제 지난 책 라면 마침 같은 정태현의 굿즈 작업의 실체가 1만 권이 팔린다면 뭔가 그 나름대로 부끄러울 것 같네. 뭐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는 다 알지. 난 그 얘기보다는 어떤 그 시인이 책을 냈대요. 근데 이제 업계 사람이 그랬나 보지, 아니면 주변 사람인가. 그럼 어차피 책 내가 참 안 팔릴 거 왜 내시냐 물어봤나 봐. 답변이 아주 명쾌해. 어차피 사그라질 삶이면 왜 사냐 라고 했다고 해. 그치?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나? 어차피 올립니다. 생각은 나니 이게 흩어지게 두고 싶진 않아서, 굴뚝에 있는 연기처럼. 굴뚝 안에 있으면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옛날에 무슨 우화에서 본 것 같은데, 굴뚝 안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깜깜하잖아. 누구 얼굴에 수검댕이 묻었는지 모르지. 안 보여서 깜깜하고.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손전등이 이렇게 쫙 비춰요. 아니면 저 멀리서 빛이 환하게 들어와. 그럼 그때 이제 서로의 얼굴에 묻은 검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 이를테면 그게 보인다는 거는 일종의 공포다. 그래서 더 굴뚝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나는 몇 가지 그런 임팩트 있는 기억이 있으면은 머릿속에 뭐 이렇게 카메라처럼 저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사도 저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5, 6년 전 기억인데 다 친한 사람들이야. 나는 이 사람들이 좋고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임에 나갔어. 근데 내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쟤도 부르니까 바로 나오네. 쟤도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부르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나는 거기서 화가 나기보다는 저 어떻게 저렇게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꼬아서 생각할 수 있다는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도 말이지. 그때 내가 느꼈지. 이,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얼마를 알고 지내고 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사적인 사이에서도 가만 보면은 어떤 친절하거나 다정함, 어떤 서정적인 이런 모습, 이건 일종의 빛인데 누군가에는 이 빛이 굉장히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 굴뚝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 얼굴에 묻은 검댕이 보일까 봐서 더 기어 들어가고 때로는 더 핥히는 때가 있지. 그러니까 내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상대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눈부신 다정함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추함이 도드라져 보일 때 그 비참함이 공격성의 원천이지. 이게 뇌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대. 어떤 상대방의 어떤 친절이나 다정함, 뭐 어떤 그런 거에 응답하려면 이런 경험이 없거나 좀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 뇌에 연산이 돌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자기도 또 그런 다정함에 어떻게든 응답을 하려면 자기 얼굴에 어떤 그런 검댕을 닦아내는 수고, 이런 감정적인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근데 자기가 그럴 여력이 없거나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느낄 때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을 택하죠. 바로 상대의 빛을 꺼버리는 거지. 공격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 상대를 내 수준의 그런 어둠, 이 굴뚝 안으로 같이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어. 그게 내가 밖으로 빛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주도권 확보 전략이 되는 셈이니까. 이 내 얼굴에 검댕이 묻었다는 건 굉장한 공포거든. 근데 이건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직면해야 하는 공포. 굴뚝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빛 아래 드러날 때 내 몰골을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이 나와요. 상처 입은 짐승은 손길을 내미는 사람의 손을 가장 먼저 문다.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어떤 문제, 정신적인 뭐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뭐 그 사람의 나 자신의 치료하고 성장하면 되지 않냐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지.
치료하고 성장을 거부하면서 얻는 이득이 있어요. 상처도 자산. 상처도 자산인데 그게 치료되고 내가 성장해버리면 그 자산이 사라진단 말이지. 뭐 어떤 순간에 내가 좀 도망치면 요금은 좀 먹겠지만 비용은 저비용이거든.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잠깐 욕먹는 게 나아. 이 측면에서 우리가 뭐 어떤 유능한 쪽보다 유능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이유가 있거든. 유능해져 버리면 이게 타인의 짐까지 짊어져야 하는 어떤 높은 전위의 위치로 강제 이동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잘났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 이 유능함이 리워드가 아니라 계속 일해야 되는 종신 노역형과 같게 되지. 이제는 계속 나가서 자기가 앞에서 수습하고 책임지고 일을 해야 돼. 그전에는 말로 때울 수가 있었어. 왜 말로 못 때워? 이제 만약에 이제 고치려고 하면 왜 사람 안 바뀌어? 그게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뀔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굉장히 힘들다는 게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너는 지금 내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어있던 유일한 요새를 허물고 있는 거야 라는 무의식이 발동하기 때문이지. 만약 이걸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코스트적 접근, 비용적 접근, 이게 아니라 단지 상처나 심리적 문제라는 그런 방패가 있으면, 그렇게만 본다면 도망치는 행위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아픔으로 치환이 돼요. 동정만 하게 되지. 이해는 할 수 있어. 이해까지만 할 수 있어. 근데 맞대응이 안 돼.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까지야. 그 다음이 없지.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치료된다는 거는 그동안 내가 공짜로 이용해왔던 그 비상구에 자물쇠가 채워지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보죠. 또 뭐 댓글로만 뭐 의견 쓰고 평론하는 거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자기가 또 얼굴을 까고 평론을 하는 건 비용이 더 들지. 근데 자기가 보여주는 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자, 주도권 측면에서는 희한해.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망가진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쥐는데, 자, 뭐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괜찮고 싶은 사람, 뭐 우리 보편적인 어떤
선량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보자. 사회적 평판, 양심, 관계의 유지, 이런 상식이라는 구속 값을 가지고 있어요. 즉 움직임에 제한이 많다. 근데 이 더 망가진 사람은 뭐 이미 스스로를 파괴했거나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 원래 이래.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러면은 상대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가치가 그 사람의 인질이 되어버리지. 상수가 변하지 않으면 변수는 상수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더 나아지려고, 더 괜찮은 사람이려고 하는 사람이 망가진 사람의 어떤 비논리와 발작, 어떤 무능력에 맞춰서 자신의 궤도를 끊임없이 수정하게 되죠. 그 결과 다시 주도권 측면에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망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은 지켜야 될 게 많아서 움직임이 둔하거든. 망가진 사람은 내가 망가졌어,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행동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지킬 게 없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압력을 언제든지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돼. 반대로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너 내 입장 안 돼봤잖아. 너 나만큼 비참한 적이 없잖아. 너 이런 거 겪어봤지 않았잖아. 역시 상처가 자산이 되지. 그럼 이제 대화가 대화가 아니라 누가 더 수긍하느냐 굴복하느냐의 문제로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는 거의 고문과도 같죠.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누가 더 좋아하고 말고 이런 거는 좀 졸업해야지.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역설이 작동한다는 거죠. 즉 내가 선량하다고 생각을 할수록 유능하다고 생각을 할수록 더 나아진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오히려 주도권을 뺏기는 족쇄가 되더라는 거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오늘 안 올릴 줄 알았는데 맨정신에 올리면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씩 하루를 이렇게 되도록 좀 즐겁게 보내자라고 내 스스로 의식을 하는 편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더라고. 데일리. 오늘은 1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하고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왔어. 어떻게 알고. 마침 내가 카카오톡을 한 달에 한 번 열까 말까인데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와 있더라고. 보니까 뭐 잘 지내 잘 지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반가울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또 저기 또 다른 동창은 최근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다들 왔는데 야 너랑 연락이 안 돼서 야 너는 어떻게 지내냐. 저희 그거는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이런 10년 만에 이렇게 연락이 됐더라. 이런 것도 저한테는 뭐 하루의 특별한 이벤트네요. 어떤 내 정서적 자원인 것 같아. 어쨌든 좋기만 한 선생은 문제 학생한테 무조건 휘둘려. 걔가 저 선생이 좋은 선생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지. 또 좋은 선생이려고 하니까, 또 순진하니까 권려먹기 좋은 거지. 이상 토요일 밤에 정태현이었습니다.